최근 아이온큐가 2분기 실적 발표 후 계속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아이온큐 말고도 오늘은 2025년 2분기 실적을 공개한 3개의 순수 양자 기업인 디웨이브, 아이온큐, 그리고 리기티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기업들 모두 공통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손실도 커졌으며 다음 도약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디웨이브입니다. 디웨이브는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어드밴티지2 양자 프로세싱 유닛 판매가 큰 역할을 했으며 올해 초 윤리 슈퍼컴퓨팅 센터에 설치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중요한 기술적 검증과 쇼케이스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기관과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이 버노바, 니콘, NTT 도코모와 같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고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픈소스 파이토치 툴킷과 양자 기반 이미지 생성 데모를 공개했고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와 협력해 차세대 극저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며 10만 큐비트 시스템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8억 1,93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며 전년 대비 무려 1,9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4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과 신용 확보 덕분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42% 증가했지만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시장 확장으로 인해 조정 이비타 손실은 전년 대비 44%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웨이브는 막강한 유동성과 확장되는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익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디웨이브가 양자 어닐링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IBM 같은 경쟁사들은 더 광범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이트 기반 양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게이트 모델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디웨이브는 입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번 분기 매출이 가이던스 상단을 15% 초과 달성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최초의 상업용 양자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EPB와 체결한 2,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AWS,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한 신약 개발에서 20배 성능 향상 등 굵직한 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인수합병, 인재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순손실 1억 7,750만 달러, 조정 이비타 손실 3,6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10억 달러 규모의 프리미엄 주식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현금 보유액을 16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800 로지컬 큐비트, 2030년까지 8만 로지컬 큐비트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의 이온 트랩 칩 기술 통합, 라이트싱크와 카펠라 인수를 통한 광자 인터커넥트 및 우주 기반 양자키 분배 확장 등 양자 인터넷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와 디웨이브를 비교한 분석가가 있었는데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면 아이온큐는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에 집중하는 대신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서비스 QaaS 전략을 펼치고 있고 디웨이브는 어닐링 기반의 양자 서비스를 개발하며 특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아직 본격적인 사업 성과를 내지 못했고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지속적인 주식 발행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는 상황인 점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분석가는 아이온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는데요. 클라우드 통합이라는 강력한 인프라적 장점과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디웨이브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기티입니다. 리기티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양자 이니셔티브 만료와 재승인 지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64%에서
31%로 줄었으며 운영 손실과 파생상품 평가 손실 등으로 인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리히티는 장기적으로 기술적 이정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약 4년 내에 양자 어드밴티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큐비트와 99.5%의 이큐비트, 게이트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완료하며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을 5억 7,160만 달러로 늘렸고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 확장, 협력 또는 인수 가능성을 충분히 추진할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 기업 모두 매출은 성장하고 기술은 진전되고 있지만 손실은 여전히 크고 수익성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경쟁에서 승자는 막대한 현금을 연료 삼아 가장 먼저 확장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효한 양자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이온큐가 가장 유력하겠죠? 이에 더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과 CEO 사티아 나델라가 전한 양자 컴퓨팅 관련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에 매출 7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인 애저가 39% 성장하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을 299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순이익도 24% 증가한 272억 달러, 주당 2달러 65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우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실적 그 자체보다도 사티아 나델라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클라우드의 다음 가속기는 바로 양자이며 그 진전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톰 컴퓨팅과 함께 세계 최초로 레벨 2 양자 컴퓨터를 상용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마요라나 1이라는 양자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칩은 새로운 위상학적 코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대규모 문제를 수십 년이 아닌 수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상학적 큐비트는 경쟁사들의 방식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되며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적인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략은 애저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을 확장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초당 10에서 100테라비트의 대역폭을 처리하고 마이크로 초 단위 연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북유럽의 새로운 양자 이니셔티브인 큐놀스로부터 8천만 유로의 투자를 받아 아톰 컴퓨팅과 함께 초기 레벨 2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소식은 양자 컴퓨팅 업계 전반에도 의미가 큽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같은 기업들은 이미 애저 퀀텀을 통해 자사의 기술을 구동하거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온큐는 최대 11개의 완전 연결 큐비트를 활용할 수 있고 리게티는 빠른 게이트 타임과 낮은 지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 덕분에 간접적으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이 인공지능처럼 갑작스럽게 챗GPT 모멘트를 맞이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투자금이 몰리는 만큼 향후 몇 년 내에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델라는 이미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업계 선두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이제 그는 같은 전략을 양자 컴퓨팅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언은 단순히 회사 한 곳의 미래를 넘어서 전체 양자 컴퓨팅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자 관련 주식이 성공하진 못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기술 진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 전체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나델라 CEO의 양자 컴퓨팅 관련 발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신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행보가 양자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